네, 안녕하세요. 수원제이의 임송아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기업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야놀자라는 기업을 준비를 했는데, 이 야놀자 하면 모두가 다 같이 하는 얘기가 그 광고가 엄청나게 대박이 나서 그 광고에 흐르는 노래가 먼저 떠오르실 텐데, 그 무슨 앱 거기 이렇게만 떠올리실 게 아니라 굉장히 어마무시한 기업이라는 걸 잘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한번 이 영상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전 직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직무를 채용 중에 있는데요. 경력직 위주의 채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신입 채용을 하는 직무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여행 갈 때 혹은 숙박 같은 거 해결해야 될 때 그냥 보는 앱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업 가치가 1조입니다. 10억 달러.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전문 용어로 이제 유니콘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투자를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투자금이 또 이번에 아주 많은 양이 이제 싱가포르 쪽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어때라는 야놀자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죠. 거기는 이제 대표가 1,000억의 회사를 이제 넘겨서 그렇게 해서 좀 아우팅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이 숙박 앱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크게 키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연봉 정보를 알아볼 텐데, 대기업 신입 초봉 기준으로 제가 2가지 수준을 적어놨어요. 3,200 그리고 4,500. 저 3,200은 뭐고 4,500은 뭔가, 이게 어떤 거냐면 대졸 신입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IT냐 BIT냐에 따라서 연봉 수준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요즘에 IT 쪽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혹은 IT 쪽 종사를 꿈꾸고 이제 학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IT 인력이 부족하다, IT 쪽이 많이 각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는 들으셨을 텐데, 실제로 IT를 우대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 정말 월 100만 원 단위로 차이가 난다라는 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숙박 같은 거 예약하는 앱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숙박의 모든 산업을 아우른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분야를 굉장히 확장했는데, 이건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 우려를 좀 표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사업 분야를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분야가 바로 이제 숙박일 텐데, 숙박 같은 경우에는 호텔라우 그리고 가람 지냄 등을 인수를 했습니다. 호텔라우 같은 경우에는 호텔을 예약하는 앱이겠거니, 호텔을 예약하는 웹 서비스겠거니, 이 정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직접적으로 내가 예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그 업장에 이런 것들이 오는 이런 통신 서비스의 가람이나 지냄 등까지 함께 인수를 해서 이 숙박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탄탄하게 시스템화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놀다라는 게 중국어로 이제 왈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야왈바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으로 진출을 했는데, 이 성장 단위가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폭발적으로 150%, 200%씩 매출이 신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제 레저 부분인데요. 야놀자 트래블이라는 자회사를 하나를 더 설립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랜트립이라든지 레저큐, 가자고 등의 레저 서비스 기업들을 3군데나 인수를 해서 레저 부분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레저라는 건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름이니까 서핑 같은 거 예를 들어서 2시간에 얼마 이런 예약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패키지가 있는데 여행이나 레저 패키지를 예약을 한다라든지, 그런 쪽의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호텔 예약 레저까지는 알겠는데 건설은 뭐냐? 호텔을 실질적으로 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놀자 C&D라는 또 자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여기는 젠룸스라는
한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젠룸스라는 건 동남아 이제 호텔 건설 그런 기업인데요. 헤이, H에비뉴, 그리고 호텔 야자, 호텔 얌 등을 직접적으로 건설을 해서 호텔 사업을 실제적으로 하는 뭐 그런 뭐 건설 사업 본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컨설팅도 합니다. 컨설팅이 그냥 말로만 하는 컨설팅이 아니라 이게 또 조금 이제 굉장히 좀 논란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물자 조달, 한국 물자 조달이라는 한 기업을 인수를 해서 직접적으로 물자를 조달한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면 호텔에 들어가는 뭐 수건이라든지 휴지라든지 뭐 등등등 뭐 아니면 칫솔이라든지 이런 물자까지 조달을 직접적으로 한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건축을 할 때라든지 그런 건축을 대신 해준다라는 그런 개념. 그다음에 인테리어를 컨설팅해주거나 인테리어를 대행해준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 그리고 호텔에서 실제로 일하려고 하는 직원들에 대한 구인 구직, 그리고 직원들 교육 이런 전 분야에 걸쳐서 직접적으로 컨설팅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행하는 그런 사업까지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정말 휴지 조각 한 장까지도 야놀자를 통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제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사업을 앞으로 탄탄하게 뭐 진행을 해가면 굉장히 큰 기업 그리고 탄탄한 기업이 될 것이고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뭐 반대로 뭐 나중에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정말 고 리스크 그리고 고 리턴 그런 정책을 펼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무 환경을 먼저 보자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발적인 사업 확장과 폭발적인 매출 신장이 있고요. 그게 근무 환경에 무슨 상관이냐? 당연히 업무가 많겠죠. 업무가 많다는 건 업무 시간이 늘어나겠죠. 업무 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퇴근 시간에 집을 못 간다는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뭐 부서마다 조금 여유로운 부서가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만 일단 야놀자에 내가 뭐 굉장히 뭐 널널한 부서를 간다라는 전제로 이제 취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뭐 있으면 좀 나중에 실망하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 좀 야근이 많다. 주말 근무도 있다. 그리고 주말 근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거죠. 당연히 호텔이나 아니면 레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분들이 뭐 평일에 많을까요? 주말에 많을까요? 당연히 주말에 많겠죠. 그러니까 이슈들이 보통 주말에 많이 터지겠죠. 그러니까 주말 근무도 염두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주말 야간 근무가 많고 그다음에 굉장히 뚜렷한 사업 성격이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어때나 야놀자가 굉장히 엄청난 투탑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탑 혹은 원탑 이런 엄청난 기업에 가실 경우에는 이직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야놀자에 내가 정말 들어가서 여행 레저 쪽에서 굉장히 전문성을 이렇게 살려서 내가 정말 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돼보고 싶다. 나는 이 기업의 성장성에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나는 그냥 뭐 호텔이나 레저 이런 뭐 관광 분야에 그렇게 엄청난 열의가 있는 건 아니다 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이 좀 탄력적으로 이루어나요. 왜냐하면 인력 변화들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초기 스타트업 때는 이 스타트업이라는 기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야놀자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기 전에 스타트업의 생태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스타트업이라는 건 정말로 청년 창업, 뭔가 기업가 정신 이렇게 해서 내가 전문성이 있진 않더라도 이 사업이 뚜렷하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관광 분야는 잘 알지만 내가 IT 분야를 모른다 하면 일단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끌어서 이렇게 하는 게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신장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전문가들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영입을 하게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인력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이제 많이 탄탄하게 준비를 해주셨던 분들보다 전문적인 분들을 내가 더 웃돈을 들여서라도 인건비를 더 들여서라도 내가 그런 사람들로 이제 인력 변화를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과정이 뭐 기업에 따라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야놀자가 겪고 있는 것들이 이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탄력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으며 그리고 내가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분야로 인사가 이동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런데 인력 변화가 있고 이렇게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이 뭐 더 고도화가 된다라는 건 앞으로 조금 더 업무 환경 같은 경우에 효율적이어지고 내가 업무를 한다는 게 그냥 편해서 편한 게 아니라 프로세스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편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보셔도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생파라고 적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야놀자의 복리후생 중에 생일 파티가 있어요. 이걸 직접적으로 채용 공고에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보면 아, 생일 파티를 해주니까 가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라 뭐 굉장히 기업 문화의 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호텔이나 레저, 관광 이런 분야의 기업들은 뭐 생일 파티도 뭐 삐까뻔쩍하게 해주나 보죠.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이벤트적이고 그리고 또 뭔가 아이디어적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원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인재상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놀자 같은 경우에 이제 채용 절차를 볼 텐데 인적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중견기업들도 대부분 다 인적성이 있거든요. 나는 인적성에 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탄탄한 스타트업에 지원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놀자 같은 경우에도 인적성 없이 면접으로만 서류를 통과한 뒤에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난 면접에 자신 있고 인적성에 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야놀자 같은 기업의 채용 공고에도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채용하고 있는 직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직무라기보다는 사업 분야별로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놀자의 사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글로벌 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사업 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능통자 혹은 외국인 채용도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될 예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신사업들에 대해서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사업이 굉장히 잘 되는지 안 되는지의 사활에 대해서는 탄탄한 시스템 구축 그리고 탄탄한 영업 어떤 환경 구축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시스템 개발을 어떻게 할지 이 신사업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타깃층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해나가면 우리가 이 사업 분야에서 큰 이익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전략을 굉장히 많이 강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 사고가 뛰어나신 분들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개발하실 분들에 대해서 많은 어떤 니즈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업 품질 운영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객 만족, 그러니까 CS적인 부분이겠죠. 그리고 기타 운영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탄탄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사업 분야 쪽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리를 해보자면 외국어 능통자 우대. 특히나 뭐 중국 쪽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중국어 우대도 당연히 할 거고 동남아 쪽으로도 앞으로 확장을 해나가기 위해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동남아 언어 하고 있으신 분들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니즈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신사업 안정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때 굉장히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잘 꾸려 나갈 수 있다. 내가 어떤 뭐 예를 들면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 어떤 계약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어떤 우리가 하는 페이퍼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하실 수 있을 분들에 대해서 선호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출 정리나 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스프레드나 뭐 엑셀 이런 것들을 잘 한다라는 것들을 많이 여러분께서 어필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내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확장할 때 어떤 전략을 쓸지에 대해서 아주 계산적으로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도록 그리고 굉장히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적 사고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겠고 고객 서비스 마인드가 있거나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일해보신 분들 정말 콜센터라든지 아니면 CS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해보신 분들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고객을 응대하는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내가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요. 영업 마케팅 분야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업 마케팅 분야에서 B2B, B2C 같은 경우에는 B2B는 가맹점주들을 뭐 조금 더 영입한다든지 있는 가맹점들을 관리한다든지 있는 가맹점에서의 어떤 서로 간의 계약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B2C 같은 경우에는 고객 프로모션 전략을 어떤 식으로 해서 고객들이 더 우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도록 할까라는 점을 고민하는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B2B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실제적인 영업의 분야라고 볼 수가 있고 B2C는 조금 더 마케팅적인 분야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개선 분야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분야를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녹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단순한 숙박 중개 서비스라는 부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과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전략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신 뒤에 잘 녹여보시면 확실히 경쟁력이 있는 자기소개서 혹은 이력서 이런 것들이 작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력서라는 범위는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업무를 했을 때 그냥 고객 마케팅, 고객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프로모션 이런 식으로 적어보시면 우리가 이미지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니즈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미지 개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이력서를 쓰실 때부터 이 기업에서 실제로 원하는 단어, 이 기업에서 사용하는 단어 위주로 이력서의 단어들을 바꿔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UI, UX 개발자들을 당연히 많이 뽑겠죠. 그리고 디자인력을 굉장히 강화하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디자인력이라는 거는 뭐 그냥 단순히 앱에서의 페이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분야가 굉장히 있겠죠. 인테리어가 될 수도 있고 로고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전 사업 분야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니즈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 분야 같은 경우에는 보안 분야, 그리고 시스템 안정화, 그리고 무인 자동 솔루션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놀자에 가입을 했을 때 정보 보호를 해주는 그런 보안일 수도 있겠고 시스템적으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보안 분야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안정화 같은 경우에 이제 이슈가 났을 때 그걸 개선한다든지 이슈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시스템을 잘 다시금 어떤 코딩이라든지 것들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조금 더 탄탄한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인 자동 솔루션, AI나 IoT나 이런 쪽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놀자가 호텔을 짓는데 이 호텔 전체의 뭐 점등이라든지 뭐 이 호텔 전체의 어떤 에어컨 시스템 관리라든지 뭐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인공지능이나 IoT를 기반으로 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니즈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쪽 개발도 많이 상당히 채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 문항을 직접적으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력서가 더 중요한 기업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 문항이 모두 다 선택사항이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사항이라는 건 기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아, 그럼 기술하지 않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도 안 되죠. 내가 경력이 너무 탄탄하고 이 기업에서 날 꼭 뽑고자 할 것이다 하면은 뭐 작성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만 근데 나는 조금 더 내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의 역량을 어필해야지만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나는 지금 경력직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마감 기한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늦었다거나 내가 좀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 쓰기 싫어서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도전을 해보시면 좋다라는 부분들로 양쪽의 입장으로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문항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원 동기를 묻고 있는데 현 사업 분야 중 택일하여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 있고 어떻게 키워나가겠다라는 거를 어필을 강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숙박 정말 앞으로도 각광받는 분야죠. 그냥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현재 이 분야에서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레저 쪽에서 이런 것들 이렇게 해보고 싶다. 혹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펜션이라든지 뭐 이런 분야라든지 이런 중에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파이가 조금 더 커지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그걸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사업 분야 중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 회사 지원 동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분야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게 회사 지원 동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 지원 동기와 포부를 또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지원 동기는 조금 더 산업 분야에서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분야를 이렇게 하고 싶다라면 직무 지원 동기는 구체적인 그 산업 분야를 이렇게 해낼 수 있는 나의 역량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될 건데 직무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유사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직무 적합 스킬, 지식, 발휘 경험 이런 것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포부를 묻고 있는데 이 포부를 묻는 건 그냥 열심히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당신이 우리 기업에 들어오셔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우실 거고 우리가 그냥 뽑았는데 하라는 업무만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부족한 역량은 이런 거구나. 내가 이 사업에서 이런 것들을 더 하면 잘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인재구나라는 걸 어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이런 분야가 부족하고 이런 역량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길러가서 이 회사를 내가 이 직무를 이렇게 잘 꾸려 나갈 것입니다라는 게 어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점이라는 게 약점이 이겁니다. 어떡하죠?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한다면 앞으로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더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들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쌓아나가겠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입사 후 포부를 또 묻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내 직무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이 직무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조금 더 폭넓은 범위에서 회사에서는 앞으로 이런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회사에서 지향하는 바가 이렇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이 방향성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 이런 위크포인트, 뭐 이런 위험성 등이 있을 것인데 이런 거를 이렇게 헤쳐나가야겠고 그런 회사의 전 범위적인 이런 방향성을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직무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이 좀 다르죠. 회사 지원 동기는 정리하자면 산업에 대한 관심 및 이 산업을 잘할 수 있는 나의 이유. 직무 지원 동기는 구체적으로 내가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에는 꼭 이 직무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에서 원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내가 높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 산업 분야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와 내가 지향하는 바가 같다라는 결의 공통성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미래 문제를 유추하고 구체적인 대응 플랜을 작성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발생 문제를 유추하여 분석해서 해결 방안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주시고 그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 난 이런 역량을 기르도록 하겠다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뭐 대기업들도 이렇게 좀 기조가 변하고 있긴 하지만 특히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제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정말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기업이기 때문에 꼭 이 방향성이 맞다는 아닐지라도 이 사람은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우리 기업이 앞으로 커갈 수 있도록 무언가를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 아이디어를 내실 때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잘 됩니다 라는 식이 아니라 뭐 제가 아직 이 회사에서 일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이 회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스스로 느꼈던 건 이런 거였고 그래서 제가 뭐 꼭 맞진 않을 수 있을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해 봅니다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제시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야놀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업무 효율성을 염두하고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정말 대기업 프로세스대로 일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혁신적으로 하는 인재를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면접 특징을 보자면 여행 레저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서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트렌드 파악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서는 실제적으로 자기 PR PT를 하거든요. 자기 PR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시려면 나의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무 스킬에 대한 어필은 당연한 얘기니까 좀 넘어가고요. 문제 해결 PT를 봅니다. 이렇게 자기 PR 및 문제 해결에 대해서 PT를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제시형으로 스스로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면접 준비 시 그다음에 내가 정말 이런 것들을 잘하고 저는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자기 분석이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기업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이 기업은 이런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제시하시는 문제 해결 아이디어 제시가 실제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고 특히나 스타트업을 준비하실 때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수용적인 자세가 더 강하다. 그래서 뭐 정말 나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될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얘기를 하셔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핑퐁에
디베이팅을 할 수 있는 자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수용적으로 우리 기업은 뭐가 문제일까요?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불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이 기업에 들어와서 회의를 할 때 그냥 받아 적으라는 걸 받아 적는 인재가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싶으면 아닌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고 이런 인재로 보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놀자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야놀자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 중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내가 야놀자를 들어갔다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야놀자는 아시려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과감하게 도전해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굉장히 대기업들도 성장세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기업들에 대한 것보다 스타트업들에 대한 성장성이 더 아무래도 높을 가능성들이 있고 내가 얼마나 업무를 철저하게 잘하고 나의 역량을 잘 늘렸냐에 대해서 조금 더 인정해 줄 수 있는 기업은 스타트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혁신적인 인재고 추진력 있는 인재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고 이런 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너무 대기업에만 주목하실 필요 없이 스타트업에도 좀 지원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경력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어떤 업무를 해왔고 이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이 업무가 지금 잘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이 업무가 이 기업에서 지금 원하는 이 방향성과 맞는지 틀린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서 정확하게 어필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연봉 수준이 되고 내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나의 합부를 결정짓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이 분야에서 일을 해봤으니까 뽑자 이런 식의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의 경력 기술서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아직은 좀 미지의 세계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높은 성장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나의 어떤 직무 역량이라든지 전문성을 탄탄하게 쌓아가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대기업을 다니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경력직 준비를 하실 때 좀 과감하게 한 번쯤은 내 인생의 사활을 걸어보자 하신다면 스타트업 기업의 채용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